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성세정입니다. 그 좋은 곳들 여행 잘 다니다가 갑자기 왜 강의실에 들어왔을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역사 또 여행 이런 영상들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아, 이거 얘기 재밌는데 연도가 우리는 참 기억이 안 나. 또 학창시절에 옛날 이야기 같은 우리 역사 정말 좋아하다가 연도 관련된 무슨 시험 문제 몇 번 풀고 그때부터 흥미를 잃는 친구들 많이 봤고 뭐 요즘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연도를 왜 외우려고 하세요? 연도는 외우는 거 아니에요. 저절로 머릿속에 기억되는 거예요. 특히 근데 우리가 어려워하는 게 조선시대 역사 같은 경우에 뭐 무오사화다, 을묘외변이다, 을미사변, 갑오경장 너무 낯선 이름들, 그 명칭들 때문에 이게 뭐지 하시는데 사실은 그 명칭에 비밀이 있는 거거든요. 이 명칭 비밀이 뭐냐면요, 일종의 패턴이에요. 패턴. 디렉토리 정리예요. 우리 선조들이 역사적 사건을 나중에 더 빨리 쉽게 기억하라고 디렉토리 정리, 요즘으로 따지면 A의 1, A의 2, B의 3, 뭐 D의 5 이런 식의 디렉토리를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패턴만 알면 역사 연도, 연표는 그냥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지금부터 그럼 조선시대 그 패턴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걸 알려면 먼저 첫 번째 단계 딱 10글자를 알아야 됩니다. 요것만 외우면 돼요. 딱 10글자는 뭐냐면요,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이렇게 10글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부터 여기다 재밌는 넘버링을 할 거예요. 4, 5, 6, 7, 8, 9, 0, 1, 2, 3. 여기까지 보시면 아, 그 얘기구나 벌써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자, 이게 뭐냐면요, 갑신정변 어떻게 되죠? 갑신정변은 1884년입니다. 갑오경장은요, 경장은 갑오 뭐 농민운동, 뭐 갑오 동학혁명 1894년입니다. 그렇죠. 병자호란 1636년이에요. 이게 병자호란이에요. 그러면 뭐 무오사화 1498년이죠. 무오사화. 경술국치. 경술국치는 1910년이죠. 임진왜란은 1592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패턴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사건 사고들의 이름 맨 앞 글자가 그 발생 연도 그 해의 맨 끝자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 규칙은 일정합니다. 근데 요것만 알면 뭐가 도움이 되냐면요, 중요한 한 사건만 외우면 돼요.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흐름만 기억하고 있으면 앞뒤 20년 역사 연도 정리는 그냥 끝납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면 그러면 가장 사건 사고가 많았다고 생각이 되는 고종시대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고종시대가 그래도 진짜 우리나라 격변기와 그 아픔이 있었던 때인데 또 고종 집권이 44년이나 되기 때문에 사건 사고도 많고 복잡할 수 있는데 한번 볼까요? 고종은 1863년 즉위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일이 터지기 시작해요. 프랑스 선교사를 박해했다고 프랑스가 쳐들어오는 병인양요가 터지죠. 병인양요는 어떻게 되죠? 1866년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이제 나라 문을 열으라고 미국이 쳐들어와요. 그게 어떻게 돼요? 신미양요니까 신미양요는 1871년이에요. 이렇게 국제정세가 복잡하다 보니까 이제 강화도 조약이라는 게 체결이 됩니다. 강화도 조약은 이렇게 하면은 지명은 알지만 뭐지? 병자수호 조약. 1876년 병자수호 조약,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이제 이러고 나서 또 격변기를 거치다가 신식군대에 밀린 구식군대들이 들고 일어나죠. 그게 그 유명한 이모군란. 이모군란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이모군란은 1882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한 번 변혁이 있죠. 갑신정변. 아까도 봤지만 갑신정변은 1884년. 그리고 이제 보통 하다가 중요 사건만 뽑을게요. 갑오농민운동, 갑오경장이 있습니다. 갑오경장. 1894년이에요. 갑오경장 뒤에 이제 일본의 침략이 더 더러워지고 노골적으로 되죠. 그 유명한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을미사변입니다. 을미사변 1895년이에요. 95년 을미사변. 그러고 났더니 이제 자신의 신변에 너무 위협을 느낀 고종이 아관,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하죠. 그게 아관 파천인데, 아관 파천은 이렇게 하면 이제 연도를 잘 모르는데, 이때가 이제 병신년에 일어나요. 병이죠. 1896년이란 말이죠. 병신, 이게 동음이음으로 좀 나라 국왕이 도망을 갔으니, 뭐, 근데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근데 병신, 뭐, 이렇게 해서 외우셔도 뭐 외우자는데 뭐, 왕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아관 파천이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일본의 침탈이 더 노골화되다가 끝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외교권을 뺏깁니다. 그게 뭐예요? 을사늑약이죠. 을사늑약이니까 1905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를 뺏기기까지 두 번의 일이 더 있어요. 한일 신협약이라고 해서 행정권 뺏기고 뭐 우리 관리임역권 그런 거 다 뺏겨요. 정미칠조약이에요. 그러니까 정미칠조약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1907년에 정미칠조약이 만들어지고, 이제 한 번 더 있어요. 기유각서라고 있어요. 기유각서. 이때 우리가 사법권을 뺏깁니다. 기유각서는 당연히 기니까 1909년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일 합방이 되는 경술국치는 1910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드디어 다시 들고 일어납니다. 그게 뭐죠? 기미 독립운동이잖아요. 기미 독립운동, 3.1운동. 1919년이라는 얘기입니다. 요 흐름만 이렇게 알고 나면 그때부터 이 연도를 왜 외웁니까? 중요 사건 하나, 뭐, 기준점 딱 잡아서 보고 나면 다 그대로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데, 이제 요거 알고 나면 자신만의 편법이 생기는데요. 그 편법은 뭐냐? 왜 그 문제에도 고생 많이 하셨다면서요? 그 사림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조선시대 4대 사화. 어떻게 됩니까? 무오사화가 1498년. 아, 무자에 8부터 나는. 498년.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갑자사화죠. 갑자사화. 1504년. 그 다음에 뭐죠? 기묘사화죠. 1519년. 그 다음에가 뭐예요? 을사사화예요. 1545년. 이거 순서대로 뭐 하나는 문제 나오는데, 이런 뭐 나만의 방식도 써도 돼요. 편법일 수는 있지만 끝자리만 보세요. 8495니까 8495예요. 이건 뭐라고 할까요? 팔자부요 이렇게 해놓을까요? 사림들이 사화로 자기가 죽을지 못해 죽고 사는 것은 팔자고요. 이렇게 외워놓으면 그때부터는 쉬워요. 이 순서. 8 무에서 참여. 무오사화. 4 갑자사화. 9 기묘사화. 5 을사사화. 특강하고 특강같이 됐는데, 이렇게 외운다고 뭐 낯은 좀 간지러울 수 있지만 외우는데 왕도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거 죄 짓는 거 아니잖아요. 평면적이었던 게 입체적으로 들어오는데, 근데 더 입체적일 필요가 있어요. 이게 하나 더 외워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걸 물어봐요. 아니 근데 갑신정변과 갑오경장 중에는 어떤 게 먼저 일어난 걸까요? 헷갈려요 갑자기. 그렇다고 1884년 갑신정변, 1894년 갑오경장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기유각서하고 기미독립운동은 당연히 기미독립운동이 기유각서로 나라 뺏기고 하면서 뒤에 일어났겠지만 그게 헷갈려요. 그렇다고 1909년, 1919년 아니죠. 보세요. 그럼 이제 추가 질문이 또 나옵니다. 제가 이 질문 많이 받아봐서 이 질문의 패턴을 알아요. 자, 이번에 질문은 뭘까요? 아니 근데 이모군란과 갑오경장이잖아요. 1882년이고 1894년인데 그렇죠. 어느 게 먼저 일어났는지가 또 헷갈리기 시작해요. 막 이것저것 다 외우다 보면. 이거 너무 쉬워요.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왜냐고요?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딱 하나만 더 알고 있으면 돼요.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꼭 구독해 주셔야 돼요, 오늘. 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구독할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땅기 여러분 빨리 구독, 좋아요, 댓글 다